우리 권리의 순위. 우리 동구, 같은 구. 같은 구에 있는 거는 순위, 번호. 그 다음에 별구. 별구에 있는 권리들끼리는 각각의 접수, 번호. 요걸 보고 우리 권리의 순위를 정하죠. 자, 거기 7번 문제 보시면은 이 순위 소유권 이등기. 순위 번호란과 상란 있고, 이 순위에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전 등기. 그 다음에 3순위 가등기. 이때 그 가등 이전 등기가 2017년 1월 3일. 그 다음에 가등기가 2017년 6월 1일. 6월 1일. 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업의 소유자에 설정한 1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갑구죠. 을구. 역시 순위 번호란과 상란 있고, 여기 기업의 소유자와 설정한 1순위의 전세권. 이 전세권 등기는 2017년 5월 1일. 5월 1일. 그 다음에 이 디귿 전세권이죠. 디귿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부기 등기죠. 1호 1. 요 1번의 연장이니까 1호 1 저당권. 요게 2017년 7월 1일. 자, 이때 우리 등기 보실 때 날짜를 보시면은 2017년 1월 3일 제일 빠르죠. 2017년 1월 5일입니까? 1월 5일. 1월 5일. 여기 기업. 그 다음 3순위 니은. 요거 디귿. 니을. 자, 등기 보시면은 2017년 1월 5일이 제일 접수 번호가 빠릅니다. 1월 5일이. 고로 기억이 1순위. 그 다음에 2017년 5월 1일 날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접수 번호가 빠르죠. 그 가등기는 2017년 6월 1일 날, 2017년 6월 1일 날이니까 접수 번호가 디귿보다가 뒤에죠. 고로 2순위는 디귿. 1순위 디귿 기업. 1순위 기업. 2순위가 디귿. 그 다음에 비록 저당권 2호 1이 2017년 7월 1일. 자, 이 날짜로 봤을 때는 2017년 7월 1일이고 가등기가 2017년 6월 1일이지만은 이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 이하니까, 주등기 순위인 전세권 순위 이하니까 야가 니은보다 빠르다. 고로 기억, 디귿, 니은은 같은 순위. 그 다음에 니은. 고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1번. 자, 등기 보시는 방법. 7번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야순위 올라가니까, 야순위에. 디귿, 부기 등기니까 엄마 순위 가서, 엄마 순위. 디귿, 니을. 자, 그 다음 8번. 권리의 순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맞죠? 그다음 2번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환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서로 다른 구에 한 등기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3.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자,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은 건물 등기죠. 건물. 즉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부 표제부. 그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각 해당구 사항란에 한 그 취지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 번호에 의한다. 자,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거하고 건물 등기 기록에 한 거는 구가 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접수 번호에 의한다 해야 되죠. 접수 번호. 토지 등기 기록. 그러니까 3번은 구분 건물, 건물에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한 거는 각 해당 구에 취지 등기를 하죠. 고로 건물 등기 기록하고 토지 등기 기록이 다르니까 등기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의 접수 번호 봐야 됩니다. 설사 같은 건물 등기 기록이라 하더라도 구가 다르면은 접수 번호에 의하는데 하물며 3번 지문은 건물 등기 기록하고 토지 등기 기록하고는 당연히 접수 번호 봐야 됩니다. 됐죠? 예. 그다음 4번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 등기 사후간에는 그 순위에 의한다. 5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단 효력은 비소급표. 우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했을 때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나 효력은 비소급이다 하는 것. 그것도 자 요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나 본등기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비소급이다. 자, 이 시험에 주의하실 게를 순위를 출제했는지 효력을 출제했는지를 잘 보고 답을 적어야 돼요. 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옛날에 가등기 해놓은 순위 그대로예요. 가등기 순위 그대로고 효력은 본등기 한때로부터 효력을 받아요. 만약에 본등기를 2019년 뭐 7월 20일 날 본등기 했다면은 이 2017년 6월 1일 날로 본등기 효력이 소급한다 하면 틀려요. 순위는 그대로 3번 순위로 그대로 가등기 한때인 순위로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등기 효력은 2019년 7월 20일 날 만약에 본등기를 해왔다면은 그때부터 비소급적으로 효력은 발생한다.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역시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만으로 작성된 거 별표 3개. 자, 이건 뭐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기억. 등기는 물권변 효력이 있다. 맞죠? 물권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니은 우리나라에는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있다. 예, 대항력은 당연히 수반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으로서 등기해 놓으면은 대항력은 당연히 수반. 다만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는 임차권. 근데 임차권은 계약만으로도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은 임차권을 등기해야 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려 버리죠. 매매는
매매는 임대차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임대차 관계도 소멸돼요. 근데 이것을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전입신고 2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해주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에요. 사업자등록 신청 2일부터 비록 소유자 바뀌더라도 기한까지는 못 쫓아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록 토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또 비록 임차권 등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건물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건물 보존 등기 한 때로부터 토지에도 대항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존 등기도 안 되어 있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비록 임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땅을 비워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겠죠.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은 등기해라 이 말입니다. 등기해야 된다. 깨뜨린다 말은 대항력 없다 이 말이에요. 소멸돼요. 단 등기 딱 해놔버리면은 대항할 수 있다. 안 깨뜨려진다.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주가 바뀌어도 안 쫓겨난다. 단 우리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여 전입신고 2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2길, 그 다음에 토지임차인이 건물 보존 등기,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땅을 빌려서 임차하셔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땅을 빌리셨는데, 그러면 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여러분 명의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딱 해놓고 건축물을 올리셨다면은 나중에 제가 땅을 팔아먹어도, 원장님에게 땅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원장님은 건물 뜯어라 소리 못합니다. 원칙은. 근데 토지 임차권 등기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건물 보존 등기는 하셨습니다. 이때 건물 보존 등기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한 후에 제가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도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또 제가 원장님한테 땅을 팔아먹어도 소유권 등기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기한까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도 안 하셨고 건물 지으셨는데 보존 등기도 안 하셨다면 원장님한테 땅을 팔아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바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말입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요. 단 예외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그 예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판례에 의하면 이전 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게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이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아까 우리 추정력, 원인, 현재 뭐 원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증여로 넘어왔으면 증여로, 매매로 넘어왔으면 매매로, 그것이 증여가 아니다,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죠. 그 다음 리을, 등기에는 점유 효력이 없다, 있다. 등기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언제냐? 등기부 취득시효. 예, 등기부 취득시효. 자, 부동산의 등기에, 부동산의 등기에 방금 추정력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공신력은 없다. 공신력은 부정한다. 이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따라서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 민법 제249조인 선의 취득이 부정된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부정된다.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은 점유적 효력. 등기의 점유적 효력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지문 틀렸죠. 있다. 그때 점유적 효력은 있다. 언제냐? 등기부 취득시효시. 네, 등기부 취득시효시.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란 말은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고 등기. 원래 우리 그냥 등기도 안 하고 점유만 하게 되면 20년을 점유해야 돼요. 20년을. 평온공연하게 선악 관계 없습니다. 자주 점유만 되고요.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그러나 등기까지 갖추고 점유를 했다면은 10년만 있으면은 시효가 완성돼요. 고로 그 등기가 이미 10년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에 점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자,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은 등기에 추정력이 있고 점유에는 추정력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 점유하고 있어. 갑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명의는 을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을의 소유로 추정하지. 을의 소유 추정하지. 갑의 소유로는 이 점유의 권리자로 추정 안 합니다. 고로 갑시기가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 부동산은 을시기 겁니다. 이게 토지든 건물이든. 고로 이것은 우리 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또 공신력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고로 부동산의 점유에는 추정력이 없다. 여기서 추정력이라는 말은 앞에 권리에 관한 용어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로 리을은 X, 등기에 점유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 미음,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정되죠. O. 그 다음에 비읍, 등기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순위 확정 효력.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도 거기,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줄치고 해제한 경우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당연히 복귀. 무슨 성? 유인성. 예, 유인성이다. 채권행위 하자가 있으면은 물권행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로 인해서 이전 등기까지 넘어갔고 을시기가 이미 농사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 갑이, 매도인 갑이 해제를 하면 해제든 또는 취소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든 그 다음에 해지든. 해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고, 그러면은 무효, 해제, 취소, 해지 이 중에 어느 하나 원인이에요. 이 계약이 소멸돼 버렸다.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고요. 이때 그러면 이전 등기 을시기 앞으로 넘어갔고 이미 점유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 해제해버리면은 이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되는 순간에 당연히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원래 말소해야 되는데
이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유턴돼 갑식이에게로 복귀. 이걸 유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을구의 상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돼요. 바뀌었죠.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3번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예, 등기 없이도. 근데 상속은 예, 상속이든 유증이든 포괄적 유증은 등기 없이도 상속. 그 다음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유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후등기 무효죠. 자, 이중보존 등기에 있어서 후등기에는 추정력도 없다. 추정력 없다. 근데 만약에 4번 같은 경우에 만약 여러분 명의로 두 번 등, 이거 참 건물이죠. 건물 동그라미. 만약 토지 등기 기록이라면은 여러분 명의로 두 번 보등기 되어 있다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후등기가 존치시키고 선등기를 폐쇄하라는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토지는. 그럼 토지는 토지 등기 기록이다. 자, 이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법원 규칙에도 규정이 있고, 이때 그러면 그 등기 규칙입니다. 등기 규칙에 2011년도에 보존 등기가 하나 있고 2013년도에 보존 등기, 여러분 성함으로 두 번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이때는 원칙은 이게 유효하고 뒤에 게 이게 무효로서 이 등기를 존치시키고 이 등기를 폐쇄해라. 폐쇄해라. 원칙은. 근데 이게 갑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것도 갑의 명의로 되어 있죠. 갑의 둘 다 동일인 명의니까. 근데 요걸 을식이 앞으로 이전 등기 넘겼다. 을이 이전 등기 넘기고 또 점유까지 20년 점유까지 10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걸 폐지시켜야 돼. 근데 소유권 이외에 다른 을구에 다른 전세권, 만약에 을구에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토지지상권이라든지 또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등기가 있다면은 이걸 놔두고 이걸 폐쇄하라는 것이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건물이라면은 무조건 앞으로 다 이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꼭 이해됐죠? 우리 이미 등기 본 수업 시간에 했겠지만은 토지 등기 기록일 때는 대법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기 규칙입니다. 등기 규칙에 선등기를 놔두고 후등기를 폐쇄하라. 단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은 을구에 이 등기를 놔두고 2014년도 보등기를 놔두고 선등기를 폐쇄해라. 단 건물 등기 기록일 경우에는 무조건 앞으로 또 모두 이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문제 10번에 4번 건물이니까 허등기 유효하다 해서 틀렸어요. 2기 선등기로 2기. 그 다음 5번 존속기간의 만료에 하여 용의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물권 효력이 발생합니까? 등기 없이도. 우리 전세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거는 무효인 등기죠. 자, 존속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
30일까지라고 등기부 떼보니까 자,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토지 전세권 이런 권리들 등기 떼보니까 등기부상에 2019년 6월 30일까지라고 기한이 기록되어 있다면 비록 현재 빨간 줄 안 끄여 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 단 하나, 건물 전세권의 묵시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은 예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건물 전세권 등기 때 보니까 기한이 2019년 6월 30일까지 돼 있다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라고 단정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소멸 통과하고 6개월 지나야 소멸하는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제 무조건 권리 분석하실 때 방금 원칙은 일단 용의권이든 임차권이든 존속기간이 등기부 때 보니까 2019년 6월 30일로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권리가 원칙으로 말소 등기 안 돼 있어도 소멸 무효인 등기로 효력이 있다라고 무효인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하면은 맞는 걸 보시되 단 건물 전세권의 묵시갱신은 예외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해됐죠? 그다음 11번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1. 한 필지의 토지 전부 동그라미죠.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맞죠? 이거는 일물 일권주의이기 때문에 아직 형식적으로 말소가 안 되어 있다면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못해요. 근데 앞에 전세권, 기한이 끝난 전세권 말소 신청과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했을 때는 수리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동시 신청일 때는 수리해 줘야 되지만은 앞에 전세권 기한이 끝나는 전세권인데 형식적으로 아직 말소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은 빨간 줄 안 끄여 있다면은 새로운 전세권 등기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꼭 동시 신청 시는 받아줘야 됩니다. 동시에 말소 신청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저 이름으로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상태고 기한은 이미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끝났습니다. 근데 빨간 줄 아직 안 끄인 말소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등기소에서 안 받아준다. 각하시키 봅니다. 그렇지만은 김명준 명의로 된 전세권에 말소 신청하고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설정 등기 신청을 동시에 들어왔다면은 이건 수리해 줘야 된다. 적금 말소 시키고 여러분 성함이 설정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물의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몇 년? 5년. 자, 5년 써놓죠. 우리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는 불분할 특약을 약정은 5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특약사항이니까 등기해야 제3자들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특약사항입니다. 대항하기위해서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 원인 또 추정. 4.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아니죠. 우리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등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단 거기다가 형성 판결. 이 형성 판결일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복귀. 아까 유인성이라는 아까 유인성 지어졌지만은 유인성 원리 때문에 요거는 형성 판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복귀돼 간다. 등기 없이도 복귀. 요거는 유인성. 자, 유인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특히 우리 형성권이라 하면은 형성권에 관련된 것이 취소, 해제, 해지. 이것이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예, 무효행위 추인 써놓죠. 거기 5번은
가장매매에서 넣으면 돼. 가장매매. 그리고 또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 유용까지. 그 다음 12번 역시 중요하죠. 별표, 등기 효리 가는 것 원래 떠나옵니다. 이거는 1.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되죠. 그 다음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유된 이전 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추정 깨진다. 아까 깨진다. 3.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양수인 앞으로 등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다. 4. 을 토지에 갑 명의의 이전 등기 청구원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우리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죠? 가등기에는 본등기 해갈 권리가 존재함을 추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5. 동일인 명의의 보등기가 된 경우 선등기 기록에만 추정이 있고 후등기 기록에는 추정력이 없다. 맞죠? 이중보존 등기의 후등기는 무효. 이중보존 등기에서 후등기 무효. 근데 아까 우리 건물일 때하고 토지일 때하고 달랐죠. 그 대신 토지 등기 기록일 때는 후등기 기록에 이미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은 후등기를 존치, 선등기 폐쇄. 그렇지만 건물 등기 기록일 때는 모두 선등기로 이기 됐죠. 자, 그 다음 13번. 13번이 한번 볼까요? 자, 1. 부동산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기록의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법상이 아니라 공법이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입니다. 2. 부동산의 가장매매에 의하여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가장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줄지죠. 모르고 선이죠. 제3자 보호된다. 이 공신력 원칙에 보호되는 게 아니다 했죠. 아까 108조 단서 써놓죠. 108조 단서. 우리 107, 108, 109, 110조 민법 107조 비진입 표시 예외,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이 무효치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3.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고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로 되어 있다. 아니죠. 우리 각각 따로 밑에서 들읍니다. 토지나 또는 건물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의 등기 기록은 각각 따로 표제부 밑에서 이게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또 을구는 둘 필요가 없으면 둘 필요 없죠. 밑에서 틀렸고 와 각각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등기 기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 4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네, 그게 맞는 말이네요. 자, 우리 등기는 신청주의, 최소한 신청주의 또는 촉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아까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 했죠. 관공서의 촉탁. 5번 등기법 제29조 우리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게 등기법 제29조입니다. 1호와 2호는 관할 위반. 등기법 제29조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등기 사건이 아닌 것.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관할 위반. 그러면 1호와 2호에 위반했을 때 요 두 개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이의 신청 가능하다. 요거는 이의 신청 가능함. 그러면 3호 이하는, 자, 3호 이하는 주로 뭐냐 하면은 뭐 첨부 안 했고 세금 안 냈고 일치하지 안 하고 등등입니다. 대장하고 등기하고 일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그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돼야 되고 서류가 또 첨부돼야 되고, 근데 이 불일치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았거나 등등 11가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각하시켜버리는데, 이때 만약 각하 안 시키고 수리해버렸다. 수리해버린 것은 즉 하지 말 것을 한 것을 적극적 부당,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부당. 등기가, 자, 증명서 떼달라고 했는데 안 떼드리고, 등기 신청해가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수리 안 해드리고, 이거는 소극적 부당이라고 합니다. 등기관에. 그러면 이때는 우리 소극적 부당일 때는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이든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든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든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대변해야 돼요. 소극적 부당은 신청이든 증명서 발급이든 이의 신청 가능하다. 안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적극적 부당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 부당은 등기 신청에 하지 말 것을 한 거예요. 이게 등기 수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린 것을 적극적 부당이라고 합니다. 좀 등기가 적극적이잖아요. 하지 말까지 더 한다. 그러면은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위반하면 등기 안 해줘야 했다든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해버렸다든지, 이런 거는 이의 신청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3호 이하에 위반했을 때는 이거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의 신청 대상 아님. 이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출제해요. 꼭 안 오시고 제일 뒷면에 이의 신청 나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고 그걸 뭐로 해야 되나?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이게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자, 이의 신청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관할 위반하지 않았다면은 비록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었어요. 절차상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 위반하지만 않았다면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면은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비록 서류가 위조 변조돼 가지고 여러 번 저하고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인감 떼기 싫어 가기 싫고 돈도 1,500원 아까우니까 인감을 제가 위조해 가지고 변조해 가지고 등기 신청해서 여러 번 앞으로 넘겼어요. 등기를. 이때 이 등기는 유효하냐 무효냐? 유효하다 답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 자체 사적 효력은 유효하지만은 저는 사문서,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요.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 점, 자, 시험 문제에 만약에 뭐 서류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비록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유효하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제가 받더라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어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일치한다면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미등기 전매죠. 그 다음에 은닉행위라든지 은닉행위도 그렇고 아까 서류 위조 변조해가지고 여러 앞으로 등기 넘겼을 때도 그렇고 이때는 딱 실체적 권리관계는 일치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팔아먹었으니까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시험에 이해됩니다. 네, 꼭 그 절차상 하자. 그렇지만 관할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럼 우리 동대구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될 등기를 김천 등기소나 경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버렸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도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라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야, 예. 다음 시간에 꼭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